안녕하세요. 아마존 베드락 기반 텍스트 SQL로 완성하는 데이터의 혁신 세션 발표를 맡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진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당근페이 고객과 함께 이제 텍스트 SQL 전환하는 여정에 대해서 세션을 같이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당근페이 김탄님께서 실제 사례와 연구한 방법들 그리고 기술 구현한 과정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생성형 AI는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지만 본격적인 전환점은 2014년 실제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 딥러닝 구조의 GAN의 등장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랜스포머 모델이 발표되면서 자연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요. 이후 오픈 AI의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 기반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생성형 AI가 연구를 넘어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러한 실용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특히 이 시점부터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이제 이해와 생성 능력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기반 업무 자동화의 가능성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AWS는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제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의 자체 LLM인 이제 노바도 새롭게 공개되었는데요. 별도의 모델 학습 없이도 API 기반으로 강력한 LLM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빠르게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도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업무 자동화나 고객 경험 개선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도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이제 산업 전반의 이제 가치 창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산성 혁신이라든지 창의적 작업,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전문 기업 중 하나인 AI PRM이라고 하는 회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약 450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제 2천억 달러 이상, 즉 4배 넘는 금액을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같은 해 이제 AI 시장의 이익 규모는 680억 달러로 실제 예상보다도 더 큰 시장 크기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조직들이 생성형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당근페이 고객과 함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고객께서 경험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도 경험하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만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현업에서 만약에 필요를 제기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작업을 수행해서 실제 CSV나 아니면 엑셀 같은 파일들로 결과를 전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아시겠지만 수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받더라도 다시 재가공이나 아니면 분석을 위해서 반복되는 요청들을 좀 잦게 좀 하곤 하죠. 이러한 비효율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당근페이는 이제 자연어로 질문하면 SQL로 바로 변환되는 텍스트 SQL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구성원들은 이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한 쿼리 생성 기능을 넘어서 이 데이터 시각화와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이제 연결하는 이런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 확장성과 활용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는 텍스트 SQL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고객과 함께 많이 논의를 했고요. 실제로 적용한 핵심 서비스들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이는 레드시프트는 각 팀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쿼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픈서치는 색인과 레그를 위한 역할, 그리고 제일 우측의 베드락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확장을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특히 베드락은 단순히 이제 LLM을 호출하는 기능을 넘어서 이제 오픈서치 색인에 활용되는 임베딩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에 맞게 파인 튜닝을 쉽게 수행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텍스트 SQL과 같은 활용에서는 이런 파인 튜닝이 성능 향상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당근페이도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과 튜닝을 병행해 왔습니다. 파인 튜닝은 사전 훈련된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사전 학습이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파인 튜닝은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인 튜닝 모델은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손쉽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일반 LLM처럼 간편하게 인퍼런싱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텍스트 SQL 도입과 그리고 구축할 때 참고할 이제 긍정적인 요소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이더와 같은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방법론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고요. 실제로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접근법을 조합해서 이제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존 데이터에서 새롭게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가출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지금 리더보드 상위 모델이라고 해도 100%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준비가 부족하거나 이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고요. 또한 외부 사례나 오픈 소스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만의 데이터와 환경에 맞게 좀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당근페이는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갔는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매우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은 단순히 텍스트 SQL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모든 의사결정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전환하는 여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목적에 맞는 형태로 활용해 나가는지 이런 당근페이가 그려가는 미래형 데이터 월드를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SA 박진현이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월드의 주역 당근페이 김탄님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페이 김탄입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자연어 질문만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답을 찾는 마치 데이터와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으시고 각자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귀중한 아이디어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당근페이 데이터 혁신의 중심에 있는 특별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 브로커리입니다. 브로커리는 저희 당근페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봇입니다. 이름 그대로 브로콜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친근한 브로처럼 다가가 데이터 관련 질문, 즉 쿼리를 해결해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당근페이 구성원은 누구나 브로커리에게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 기술 장벽 없이 데이터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리와 소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슬랙에서 브로커리를 멘션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가입자 수를 월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서 알려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브로커리는 1분 내에 질문에 대한 요약된 답변을 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된 SQL을 쿼리로 보여주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 시각화까지 수행합니다. 저희가 브로커리를 만들기 전 마주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개발 직군 동료들의 데이터 접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는 귀중한 개발 리소스의 반복적인 소모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조직 전체적으로 SQL이나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 해결 방법으로 저희는 텍스트 투 SQL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개발 직군도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개발 리소스를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브로커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핵심 요구 사항들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의한 5가지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모든 구성원이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술적 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사용자의 진짜 의도 파악입니다. 사용자가 던지는 자연어 질문, 예를 들어 지난달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뭐였지? 같은 질문에서 진짜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넘어 질문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문맥 인식입니다. 사용자와 브로커리가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때 대화의 흐름 속에서 문맥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를 다음 답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물건 구매한 사용자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 와 같은 후속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능력입니다. 텍스트 SQL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완벽한 SQL을 항상 생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리가 잘못된 SQL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보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사용 편의성이나 대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답변의 신뢰도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로커리의 상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서 아마존 베드럭과 여러 AWS 서비스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여 앞서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지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보면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슬랙 인터페이스와 대화 기록과 피드백을 관리하는 다이나모DB,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마존 베드락 기반의 에이전트와 컨텍스트 정보를 찾아주는 렉 시스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담은 메타데이터 플랫폼과 다양한 외부 툴과의 유연한 연결을 위한 MCP 서버,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에이전트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랭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요구사항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와 다이나모DB는 무엇보다 접근성과 문맥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누구나 익숙한 슬랙으로 쉽게 질문하고 지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사용자 질문으로부터 의도를 파악하고 SQL을 생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MCP 서버는 특정 정보를 담는 저장소가 아니라 비즈니스 컨텍스트, 내부 API, 데이터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내부 업무 도구와 외부 시스템들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동되는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브로커리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여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잡한 질문에 답하고 나아가 업무 자동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술 메타데이터 컨텍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스토어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또한 소스코드, 위키,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증강하여 유의미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브로커리는 여러 전문 컴포넌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랭체인과 랭그래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문 유형이나 대화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컴포넌트와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조율하고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어떤 워크플로우를 통해 단계별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에이전트는 먼저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다이나모DB에 저장된 이전 대화 기록을 가져와 현재 질문의 문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간의 송금 유저수라고 질문하면 문맥 속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이해하는 식입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의 진짜 의도를 분석합니다. 사용자 질문이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지, 특정 정보에 대한 검색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상 대화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분석된 의도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와 같이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면 General Question 서브그래프와 같은 별도의 처리 경로로 안내하여 바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가입한 사용자 수는 과 같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질문이라면 SQL 생성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스키마 링킹이라는 단계로 정확한 SQL 생성을 위한 핵심 재료, 즉 기술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한 SQL 생성을 위한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가장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찾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필요한 기술 메타데이터 후보군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면서도 관련성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오픈서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검색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이란 전통적인 키워드 기반의 텍스트 검색과 의미 기반의 벡터 검색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코드나 정책명이 포함된 핀테크 데이터에 있어 하이브리드 검색은 매우 강력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검색에도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얻은 초기 후보군에는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낮은 정보가 여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리랭커를 사용합니다. 리랭커는 1차로 검색된 상위 결과 목록을 입력받아 사용자의 원본 질문과 각 후보 간의 관련성을 다시 평가합니다. 즉, 리랭커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핵심 필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렉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기술 메타데이터에 더하여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컨텍스트를 MCP 서버를 통해 확보합니다. 정리하면 하이브리드 검색으로 넓게 찾고 리랭커로 정밀하게 거르고 비즈니스 컨텍스트까지 보강하는 다단계 과정을 통해 LLM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품질의 컨텍스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는 SQL 쿼리를 생성하는 서브 그래프로 전달됩니다. 쿼리 생성 단계에서는 생성된 SQL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이나 실행 오류를 발견하면 오류 정보와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SQL을 수정합니다. 이 셀프 커렉션 루프를 통해 최대한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SQL을 만들어내며 최종 답변의 정확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다듬어진 최종 SQL로 조회된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나 차트 등으로 시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는 처리된 데이터와 시각화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질문했던 슬랙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여러 단계와 조건 분기, 제시도나 수정과 같은 복잡한 로직이 필요합니다. 랭그래프는 상태를 가지고 순차적 또는 조건적으로 실행되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그래프 구조로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쓰고 워크플로우를 잘 설계하더라도 정확하고 충분한 컨텍스트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답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메타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브로커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실제로 분석을 원하는 분석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분석 데이터를 둘러싼 모든 설명 정보, 즉 메타데이터입니다. 특히 브로커리의 성능과 답변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메타데이터인데요. 저희는 메타데이터를 성격에 따라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운영 메타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는 주로 비즈니스 용어나 맥락 정보로 표현되고, 이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설명 정보입니다. 당근페이는 전사적으로 합의된 비즈니스 용어 정의, 특정 지표나 정책에 대한 맥락 정보, 데이터 자산의 담당자 또는 소유자를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 혹은 민감 정보 등 매우 중요한 보안 관련 정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조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 테이블 및 컬럼의 상세 구조, 자주 사용되거나 유용한 샘플 쿼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DBT와 같은 데이터 모델링 도구 또는 개발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되어 브로커리가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로커리는 잘 가공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마치 자신의 지식 베이스처럼 활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렉 시스템이 바로 이 저장소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사용자 질문에 가장 적합한 컨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찾아 에이전트에게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메타데이터, 특히 텍스트 SQL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키마 정보나 컬럼 설명 등은 어떻게 최신 상태로 또 상세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단순한 수집을 넘어 최신성 유지를 위한 관리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메타데이터의 일관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데이터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동 자동화 도구는 DB 테이블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손쉽게 연동하도록 돕습니다. 연동 과정은 DBT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메타데이터가 코드 형태로 버전 관리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는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신화되고 거버넌스 툴을 통해 유지 관리됩니다. 저희는 다양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분석 환경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하기 위해 셀프 서비스를 지향하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데이터 연동 자동화 도구를 사내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필요한 현업 부서나 개발팀 담당자는 이 도구를 통해 필요한 테이블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쉽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테이블 동기화 과정에서 해당 도구가 소스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프로퍼티 파일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프로퍼티 파일은 저희가 사용 중인 DBT 모델의 프로퍼티 파일 예시입니다. 이 파일 안에 각 테이블과 관련 컬럼에 대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데이터 품질 규칙, 관련 메타 정보 등을 코드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DBT를 활용하면 메타데이터를 기술통해 버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동료들과 협업하며
설명을 풍부하게 만들고 검토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데이터 모델링 코드와 설명이 함께 관리되므로 변경사항 추적과 일관성 유지가 수월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메타데이터는 추가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유입됩니다. 사용자는 포털 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키마 메타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테이블, 컬럼 설명과 아이디 체계나 보안 필드, 서비스 타입과 같은 데이터 표준을 편리하게 관리합니다. 각 설명은 용어 사전에 기반하여 에이전트가 수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가이드합니다. 실무적으로 상태 코드나 유형 코드 같은 이넘 값들은 그 최종 정의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내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스 코드 기반으로 이넘 타입의 값과 설명을 증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넘 정의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코드 저장소나 관련 위키 문서 등을 모두 잠재적인 정보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특정 테이블의 이넘 타입 컬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 소스들로부터 능동적으로 찾아내며 금융보안 준수를 위해 내부망에서 서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메타데이터만으로 복잡한 분석 SQL을 생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샘플 쿼리라고 불리는 고품질의 자연어 질문, SQL 쿼리 쌍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이 인터페이스들을 통해 샘플 쿼리를 편리하게 등록하고 이는 브로커리 성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내부 테스트에 의하면 샘플 쿼리가 있는 경우 사용자 질문에 대한 정확한 SQL을 생성할 확률, 즉 정확도가 90% 이상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텍스트 SQL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샘플 쿼리를 자산화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샘플 쿼리는 복잡한 SQL 생성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샘플 쿼리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용어 사전을 고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용어의 이름과 기본적인 뜻만 나열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의 맥락과 구체적인 조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사전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테이블 및 컬럼의 이름을 토크나이징하여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메타데이터 변경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잘 관리된 용어 사전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비즈니스 언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샘플 쿼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SQL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커리의 지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가 브로커리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공유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한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에이전트가 최적의 성능과 최고의 정확도를 발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브로커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주요 개선 영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리트리벌 단계에서는 렉 시스템이 사용자 질문에 가장 관련성 높은 최적의 컨텍스트를 찾아주는 검색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서치, 키워드 부스팅, ANN 파라미터 튜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통해 저희 데이터와 특정 질문 유형에 대해 더 최적화된 응답을 생성하도록 LLM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텍스트 SQL 리더보드를 살펴보면서 제시된 논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즈니스 컨텍스트 활용을 고도화하여 앞서 말씀드린 용어 사전 등의 비즈니스 맥락 정보를 워크플로우 내에서 더욱 정교하게 검증하고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개선 노력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또 개선되고 있는 저희 브로커리가 실제 당근페이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직접 데이터를 탐색해 의사결정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SQL 없이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 활용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개발팀은 반복적인 쿼리 대응 부담이 줄어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섯째, 자율적인 데이터 탐색 경험이 확산되며 데이터 중심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로커리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방식, 나아가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근페이의 데이터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텍스트 SQL 시스템을 AWS 기반으로 구축하며 얻은 주요 이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락을 통한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을 인프라 관리 없이 즉시 활용 가능했으며 오픈서치로 구성된 고성능 렉 구축이 용이했습니다. 또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과 확장성을 챙길 수 있었고 AWS 서비스 간 시므리스한 연동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관리형 서비스 중심 접근은 빠른 MVP 개발과 반복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 전 과정의 속도와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물론 AWS 기반으로 구축하면서 고려했던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락 모델은 API 중심이라 완전한 커스터마이징이나 튜닝이 어렵고 트래픽 증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AWS 서비스 의존성 증가는 향후 아키텍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며 AWS의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브로커리의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단순 쿼리 응답을 넘어 외부 툴과 연동하는 스마트 데이터 도우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용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 튜닝을 통해 쿼리 생성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여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식 베이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향상된 정확도를 바탕으로 자동 리포팅,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부가 기능 확장도 준비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브로커리를 더욱 지능적이고 업무에 긴밀하게 통합된 분석 파트너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당근페이는 지난 3월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출시하였고 최근에는 편의점 택배 예약 서비스를 오픈하며 빠르게 사용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리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당근페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발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가 어땠는지 솔직한 후기를 공유해 주시고요. 서베이를 위한 설문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근페이 김탄이었습니다.